안녕하십니까. 뉴스를 넘어 세상의 흐름을 읽어드리는 와이타임스 정세 분석의 추부길입니다.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최근 몇 달 동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핵이라든지 다른 대량 살상무기, 그러니까 WMD를 사용하지 않도록 경고하기 위해서 이 러시아 고위 관리들과 비밀리에 대화를 해왔다, 이런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 시간으로 6일 설리번 보좌관이 유리 우사코프 러시아 대통령실 외교 담당 보좌관과 접촉을 해왔고, 니콜라이 파트루세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와도 대화를 나눴다 그러면서, 이 접촉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전쟁 확대 위험을 막고 통신 채널을 계속 열어두려는 취지였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소식통들은 정확한 날짜와 통화 횟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고, 내용이 생산적이었는지 여부도 밝히질 않았습니다. 또한 접촉이 특정한 성과를 냈는지 여부도 밝히질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백악관은 지난 3월 이후 설리번 보좌관과 러시아 고위 관리들의 통화를 공개적으로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에드리안 왓슨 백악관 NSC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서 사람들은 많은 걸 주장한다 그러면서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크렘린궁도 논평 요청에 답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 정부 관계자들하고 러시아와의 대화에 대해서 질문한 결과, 정부 내 고위 정책 위반자들이 현재의 외교 군사 환경에서는 러시아하고의 대화가 결실을 맺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그나마 설리번 보좌관이 정부 내에서 러시아하고의 대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2월에 우크라이나 긴장 해소를 위해서 푸틴 대통령과 통화를 가졌지만, 러시아의 이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는 양국 간 외교 접촉이 드물었습니다. 지난달에는 미국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과 통화를 갖고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해서 논의한 바 있습니다. 일부 전직 관리들은 백악관이 크렘린궁과 접촉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보달더 전 나토 주재 미국 대사는 특히 이 핵보유국들의 경우에 열린 소통 채널을 유지하는 게 항상 중요하다 본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물론 이 백악관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있어서 러시아하고의 휴전 협상 논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만은, 현재 미국에서 거론되는 내용들을 보면 사실상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는 이 휴전 협상 논의도 일부 진전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특히 이 설리번 보좌관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하고의 평화협상 가능성을 열어두게 하라는 그런 이 미 정부의 시도에 있어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워싱턴 포스트는 미국 시간으로 5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권좌에서 내려오지 않는 한 평화협상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려놓고 협상에 열려있다는 신호를 보내도록 물밑에서 권고하고 있다,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관계자들은 우크라이나를 억지로 협상 테이블에 앉히려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우크라이나에 대한 각국의 지지를 확보해 주기 위해서 계산된 시도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다만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여러 나라의 지지를 계속 이어가려면 평화적 해결 여지를 일부 열어둬야 된다는 점을 우크라이나에 강조한 것이다, 이렇게 풀이를 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주요국 유권자들이 이번 전쟁의 장기화를 경계하는 까닭에 각국의 지도자는 우크라이나 지원 때 여론의 저항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런 논의가 진행된 데 대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바이든 정부의 입장이 얼마나 복잡한지를 보여준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이번 전쟁으로 세계 경제가 큰 타격을 받았고 핵전쟁 우려도 커졌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전쟁의 신속한 종결을 미국은 바라고 있고, 또 우크라이나 정부를 언제까지든 지지하겠다라고 밝히고 있다는 겁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우크라이나는 푸틴 대통령이 협상에 진지하게 임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고, 미국 당국 역시 여기에 동의하고 있다 그러면서, 다만 미국 당국은 회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는 경우에 유럽, 아프리카, 남미 같은 일부 지역에서 우려를 키울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들 지역에서 전쟁의 영향 때문에 식량 접근성이 저해가 되고 또 식량 연료 가격이 급등한 바 있어서 그런 겁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이런 논의에 대해 잘 아는 이 관계자는 워싱턴 포스트에 우리 파트너국 일부는 우크라이나발 피로감을 진지하게 느끼고 있다. 그러면서 이런 논의가 진행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뉴욕타임스도 지난 2일, 미국 시간입니다. 2일 이 오피니언란을 통해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를 협상 테이블에 앉힐 때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조지타운 대학의 쿱찬 교수가 쓴 이 글은 미국과 G7 동맹국들이 우크라이나를 적극 지지하면서 많은 무기들을 보내고 있지만 이에 비례적으로 전쟁 확대의 위험성도 날로 커지고 있다 그러면서 이젠 미국과 동맹국들이 우크라이나의 전략적 목표를 수립하고 갈등을 관리하며 외교적 최종 목표를 모색하는 데 직접 관여해야 할 때가 됐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지금 수행하는 대부분의 작전들은 당연히 영토 수호를 위한 것이지만 전쟁 확대를 불러올 수 있는 행동은 현명하지 않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나토와 러시아 간의 갈등 확대를 막기 위해서라도 우크라이나의 전쟁 계획에 대해서 투명한 공개를 논의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그러면서 미국 정보기관은 지난 8월 모스크바에서 벌어진 러시아 극단주의자의 딸 다리아 두기나를 살해한 것에 대해 우크라이나 정부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면서 지난 10월에 크림대교 폭발 사건도 그렇고 러시아 지역인 벨고로드 공격 등 일련의 사태는 전쟁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지만 전쟁의 확대를 부채질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이런 행동을 질책했는데 이는 어디까지나 전쟁의 확대를 피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면서 물론 우크라이나가 지난 2014년에 러시아에 의해서 강제 병합된 크림반도를 수복하는 것 자체는 정당한 일이지만 그렇다고 지금 상황에서 크림반도 등 수복 지역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칫 3차 세계대전으로 확대될 수도 있다는 관점에서 재고되어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뉴욕타임스에 이어서 푸틴은 이미 결정적인 전쟁 패배를 당했다 그러면서 러시아의 완전한 패배를 추진하는 것은 불필요한 도박일 수도 있다라고 봤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전 세계가 받고 있는 피해는 너무나도 엄중하다 그러면서 미국 내에서조차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무한정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반발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방 진영은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협상장으로 불러 모아 외교적 노력을 중재해야 된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중단 그리고 중립국 지유지 등이 검토돼야 되고 러시아는 지난 2월 당시에 원래 우크라이나 영토로 되돌리는 방안이 가장 합리적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휴전 논의에 대해서 강력한 반대를 제기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 5일 오피니언면에서 W. 젠킨스 주니어의 글을 통해서 푸틴의 우크라이나 전쟁 실패는 전 세계인들에게는 행운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휴전을 논의할 때가 아니며 미국은 우크라이나가 영토를 보존할 수 있도록 꾸준히 무기를 지원해 줘야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월스트리트저널은 핵전쟁이 무서워서 휴전을 하자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 그러면서 지금은 미국이 러시아를 향해 단결된 힘을 보여줘야 될 때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고 핵 위협까지 제기되면서 휴전 협상을 해야 된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10월 25일 협상론에 분명한 선을 그었습니다. 그는 대국민 연설에서 우리는 분명히 크림반도를 해방시킬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나라의 이 부분을 모든 우크라이나인의 땅으로 그뿐 아니라 모든 유럽인의 땅으로 되돌릴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이런 의지는 당연한 것이겠지만 미국을 비롯한 일부 서방 진영에서는 이번 전쟁을 무기한 이끌 수는 없는 노릇이고 특히 이 전쟁이 핵무기를 동원하는 전쟁으로 확대돼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G7 회의에서도 이런 휴전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은 휴전 협상의 조건은 우크라이나가 결정해야 된다라고 선을 그은 것입니다. 러시아는 물론 지금 당장이라도 휴전을 원합니다. 그래서 미국, 영국, 프랑스, 튀르키예 국방장관들과 전화회담을 하면서 출구 전략을 모색한 것이겠지요. 그러나 러시아 휴전 조건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 모든 전쟁을 스톱하자는 것일 겁니다. 그러나 그런 조건에
우크라이나가 동의할 리가 없을 겁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으로 봐도 반드시 종식돼야 됩니다. 그러나 러시아 같은 제국주의의 일방적인 공격에 의해서 이루어진 전쟁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지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사실 우크라이나 재건 비용까지 러시아가 책임지도록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현실을 보자면 푸틴은 이미 패배했고 전쟁의 지속은 전 세계에 엄청난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한국만 해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되지 않고서는 경제 회복이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지난 2월 당시에 국경으로 다시 원상 회복을 하고 전쟁 피해 복구는 서방 진영 국가들이 십시일반으로 지원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이 합당할 것이라 봅니다. 아마도 미국과 러시아 간의 고위급 전화 통화에서도 이런 부분이 논의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